이제 그 세 가지 질환을 최대한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기 관리예요. 시기 관리. 시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기 아기 강아지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건데, 몸에 좋은 음식 먹기. 몸에 좋은 음식은 사실은 강아지들마다 체질도 다 다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사료를 대부분 먹이시니까는 우리 강아지한테 맞는 사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그 사료를 계속 시도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 얘가 어떤 걸 제일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셔야 되고, 지금 오신 보호자분들 대부분 다 노령견 키우시니까 노령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시키는데 좀 많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좀 부담이 덜 되는 처방사료라든지 또는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단백질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 프레시푸드를 먹이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막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좋게 유지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매 끼마다 매일매일 저도 밥 챙겨 먹기 어렵고 좀 귀찮거든요. 컵라면 말아 먹고 뭐 빵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강아지한테 몸에 맞는 걸 준다 그래가지고 매 끼니를 그렇게 만들어주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주실 수 있는 프레시푸드는 단백질원으로는 제일 안전한 거 닭가슴살, 연어, 오리, 칠면조, 이 정도 사실은 좋고요. 소고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소고기 사료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판매가 안 돼요. 대부분 애들이 소고기에 알러지 있거나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한우 같은 거 주시는데 그런 거 먹고 췌장염 걸려서 온 애들 되게 많아요. 닭가슴살은 오히려 과식만 안 하면 소량씩 먹으면은 췌장염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과식은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야채로는 감자, 아스파라거스, 당근, 단호박, 양배추, 오이, 깍지콩, 고구마, 브로콜리, 이런 것들 다 괜찮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삶아서 익혀서 잘게 쳐가지고 사료랑 섞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저런 걸 살짝 건조시켰다가 밥에다 이제 프레키처럼 뿌려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 바나나, 망고, 수박, 파인애플, 복숭아, 자두, 키위,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블루베리도 되게 좋아요. 블루베리도 소량 대신에, 예, 소량이. 제가 소량이라고 하면은 기준은 우리 강아지들 발바닥 크기만큼 딱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이죠. 네. 근데 대부분은 보호자분들이 사람 기준에서 주시기 때문에 사과 한 쪽을 주시더라도 걔한테는 사실은 그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과 한 2개, 3개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맛있으니까는 그걸 과하게 이제 과도하게 먹는 거지. 네. 그리고 몸에 맞는 음식 리스트 만들기. 요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강아지 키우면서 우리 강아지 뭘 먹었을 때 소화 잘 시키더라, 또는 우리 강아지가 뭘 먹었을 때 설사하거나 토했더라, 이런 거를 보호자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이것저것을 이제 한 번에 다 주시거든요. 이것저것을 한 번에 주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먹어서 소화 잘 되고 문제 없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체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또 뭘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 알러지 반응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가 뭔가를 먹고 피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키면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무엇인지 보호자분이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양제 급여하기인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영양제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올해부터 이제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새치가 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C 광고하는 거 아니고 전혀 뭐 어디서 협찬받는 거 아닌데 새치가 사라졌어요. 새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좀 배변 활동이 좀 편해졌어요. 네, 저의 배변 활동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몸에서 잘 흡수도 안 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시는 것을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산화제나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또는 뭐 유산균, 좀 소화가 좀 약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 같은 거 그런 것들 보내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애기가 어떤 영양제가 가장 필요한지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의 조기 발견이죠. 조기 발견. 강아지들이 싫어하고 보호자분들이 싫어하시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강아지들 보면은 병원에 방문하는 강아지들 표정인데 여기 보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기억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반드시 너에게 보복을 할 거다. 그리고 얘는 엄마 산책 간다고 했잖아요. 네. 강아지들 대부분 이제 병원을 되게 싫어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긴 한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이런 질병들을 사실은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평생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쭉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두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대부분 이제 동물병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고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선생님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병원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여기저기 병원들을 찾으시면서 우리 애기한테 또 나한테 맞는 병원이 어떤 곳인가를 좀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드리기도 하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여쭤보시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곳 방문하기 쉬운 곳에 평생 주치 선생님을 두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크고 혼잡한 병원보다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조금 이제 좀 뭐 원장님 혼자 하시더라도 한가하고 꼼꼼하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있으시면은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진료 볼 때뿐만 아니라 산책 중에도 병원에 자주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병원 가는 거 자체를 싫어요. 아까 애기들 보셨지만.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 중에 또는 자주자주 오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오면은 좋다고 막 다 돌아다녀요. 와가지고 진료실마다 다 들어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가고 막 진료 보고 있는데 와서 막 밑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그 애들한테서 병원에 대한 공포심을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이유는 또 나중에 만약에 우리 애기가 입원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일정 기간 맡겨두셔야 될 때 그 애가 받는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거. 가장 흔하게는 정기적으로 이제 사상충 예방이나 뭐 예방접종 이런 그 예방의학적인 진료를 하시면서 아기 몸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꼼꼼히 잘 봐주시는 분도 있고 대강 봐주시는 분도 있고 바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을 핸드폰이나 메모지에 적어두셨다가 그때 쫙 펼쳐가지고 물어보세요. 근데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대답해드리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분들하고 강아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기존에 이제 체크했고 궁금했던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딱 물어보시고 수의사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질문인데 질문 맞추시는 분은 제가 그 영양제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질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기검진. 아닙니다. 강아지의 행동 관찰? 아닙니다. 산책. 아닙니다. 히트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너무나 단순한 건데 저기. 네. 꾸준한 관심과 사랑. 아니, 굉장히 좋은 건데 아니에요. 네. 끝에 계십니다. 예. 네. 네. 나중에 영양제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강아지를 스트레스를 보호자분들이 많이 줄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 자체가 이 모든 세 가지 질병들, 심장병, 종양, 그리고 췌장염 이 세 가지 모두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노화 때문에 심장병이랑 종양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텔로미어라고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은 원래는 아무 역할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 역할이 없는 원래 이 DNA를 막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텔로미어라는 게 이 DNA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뚜껑처럼 마개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텔로미어가 없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DNA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나 아니면은 질병 발병률이 훨씬 이제 높아지는 거고.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지금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사람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또 질문. 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네. 전체. 또. 네. 네. 세로토닌. 세로토닌. 적절한 자극. 적절한 자극.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교감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굉장히 좋지만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 거긴 한데 오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감. 후각. 예. 네. 역시 영양제를 뿌린다고 하니까는 아주 많이 좋네요. 제가 여기 사람의 뇌하고 강아지의 뇌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후각망울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후각망울이라는 부분인데 후각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에서 이 후각망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베네피질이고 후각망울은 굉장히 조그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강아지에서는 후각망울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제가 해부학 시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후각망울이라고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왜 키포인트냐 하면 이 후각을 자극해야지 애기들이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이 육체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산책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제 뭐 풀냄새, 흙냄새도 맡고 꽃냄새도 맡고 다른 강아지 냄새도 맡고 다른 강아지 대소변 냄새도 맡고 이런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긴장이 풀리고 거기 몰두를 하거든요. 냄새 맡을 때 보면은 보호자분들 아시죠? 애기들 냄새 맡을 때 엄청 막 이렇게 몰두하는 거 집중하고 그러면서 애기들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그 규칙적으로 산책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애기가 관절이 안 좋다, 디스크 질환이 있다, 너무 비만이라서 애기가 산책을 싫어한다 그러신 분들은 유모차라도 타고 유모차라도 끌고 아니면 가방이라도 메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후각 망울이 자극되면 이 후각 망울이 자극되면서 이 뇌 전체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죠. 사람들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은 사실은 이 후각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되는 산책 코스는 이런 인공적인 도로 같은 데보다는 산책, 산이나 들 또는 뭐 이렇게 강변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나라 뭐 반려견들이 사실은 되게 좀 불행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천되는 곳이고요. 자연으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애견 펜션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쉬는 날마다 어디 차에 태워서 놀러 다니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즈워킹. 집에서도 애기들 노즈워킹 뭐 다 어느 정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즈워킹을 해주심으로써 그 과정에서 애기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노즈워킹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관찰자가 돼야 돼요. 애기가 뭔가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랬을 때 축하를 해주거나 또는 막 이렇게 그죠? 너무 이뻐해주거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거나 그러면은 애기들이 더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그냥 그렇게 그냥 관찰자가 돼서 그냥 바라봐 주시면 되세요. 노즈워킹을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선한 음식 주기. 신선한 음식, 사료 냄새 맡아보셨죠? 물론 고소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맛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맛은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선한 음식들 같은 걸 요리를 하시거나 데쳐주시거나 뭐 삶아주시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후각이 훨씬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을 비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분 이제 잘 입는 잠옷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바닥에다 일부러라도 그냥 내려놓고 가시고, 그럼 애기들이 보호자분 냄새 맡으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호텔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공유자 봤는데 신선한 음식 주는 것 중에 네. 뭐 시기를 할 때 단백질원으로 고기 위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계란 같은 거는 계란 좋아요. 계란 좋고 두부도 좋고. 계란은 근데 노른자는 별로 많이 먹이는 건 추천 안 드리고요. 계란은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익혀서 먹어요. 노른자요? 아니요. 오히려 노른자를 많이 먹이시지 말고요. 흰자는 많이 먹으셔도 괜찮아요. 계란 하나 정도 소형견들은 계란보다는 만약에 주시면 메추리알 하나 정도. 메추리알 하나입니다. 네. 하루에 메추리알 하나 정도 먹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많아요. 네. 그렇죠. 4분의 1 정도 내지는 그냥 메추리알 노른자 정도 그 정도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키포인트는 제가 후각을 잘 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함께 노는 거예요. 보호자분들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함께 놀아주는 거. 근데 이게 정말 이거 강아지들이 이거 진짜로 알아요. 억지로 놀아준다. 억지로 놀아준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들은 후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 분비가 많아지고 특정한 그 화학 그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강아지들은 그것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놀아주시지 말고 진짜로 재밌게. 네. 그거 다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는 보호자분들이 이 놀이를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용되는 놀이들이 전부 다 우리 애가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뭘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강아지랑. 우리 애기 특성을 파악하시고 우리 애가 뭘 좋아할지. 그냥 단순히 노즈워킹만으로도 애기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 이제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제가 키웠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숨바꼭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가가지고 어디 딱 숨어 있으면은 착착착착착 와가지고 냄새 맡고 와서 딱 찾고 그리고 그래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저도 재밌고 애기도 재밌고. 네. 내가 더 좋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뭐 장애물 넘기 아니면 터그놀이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러니까는 너무 경쟁심이 막 이렇게 앞서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게 놀아주셔야 돼요. 그걸 너무 과몰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킨십 자주 하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몸에 생긴 변화 같은 것들을 보호자분들이 자주 마사지 해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조기에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만졌을 때 아기가 아파하거나 불편해한다,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들이 더 쉽게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한 2-30분 정도. 마사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아기 몸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로만, 지압을 해주는 정도로만 온몸 머리끝에서부터 꼬리끝까지 발이랑 발가락, 아기들이 발가락 만져주는 거 싫어하지. 대부분들이 싫어하는데, 이거를 발가락을 발가락 사이 요런 데 말고 이 뼈 그런 데 싫어하는데, 이 뼈를 만져주면은 좋아요. 이 뼈를 당겨서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글동글 만져주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 손가락 마사지, 네일 아트 하시죠? 네일 아트 하실 때 손가락 마사지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그리고 팔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에 뼈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인대들도 되게 많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한 세기로 살살 눌러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어깨 부분도 애기들을 만져주면 되게 좋아해요. 어깨.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주 해주다 보면은 애기 몸의 이상 감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되고 노폐물 제거되고 이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빗질 자주 해주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빗질을 해주셔가지고 혈액순환을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도 해주고요. 털 엉키거나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또 저희 보호자분들께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 이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혼자서 강아지를 원룸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개인 공간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강아지들일수록 외부 자극에 되게 예민해져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기가 혼자 있을 때에도 TV나 라디오를 꼭 틀어주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TV나 라디오 너무 시끄럽지 않고 그냥 뭐 약간 조잘조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음악 같은 거 그런 것들 틀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흔하게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병원에 고양이가 5마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저희 병원에 한 지가 7년이 됐으니까 7년 동안 아파본 적이 없어요. 고양이들이 병원에서 걔는 풀어서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풀어서 키우는 애들인데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도 되게 많이 짖고 또 낯선 사람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공간에서 얘네들 어떻게 질병에 하나도 안 걸릴까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애기들이 그런 자극에 대해서 약간 좀 무던해져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민한 사람보다 좀 무던한 사람이 건강하게 또 오래 살잖아요. 마찬가지.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애기가 좀 무던해질 수 있도록 약간 적당한 스트레스를 좀 주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막 귀청소하는 거 싫어한다, 빗질하는 거 싫어한다 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좀 시간을 길게 갖고 천천히 시도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우리 애기가 목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기간을 좀 길게 갖고 천천히 그렇게 목욕을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미용실에 맡기면 걔가 미용실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더 받죠. 엄청 많이 받죠.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반려견들이 후각이 발달하고 또 얘네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육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부싸움을 한다. 강아지들 정말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난다. 그럼 애기들 벌써 저기 가서 안 보여요. 얘네들이 화가 났다. 우리 아빠가 화가 나서 들어오셨다. 그럼 얘들 벌써 알아요.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의 감정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막 슬프거나 너무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강아지들한테도 거의 이제 전달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대범해지셔야 돼요. 스트레스에 좀 둔감해지셔야 돼요. 산책 데리고 가다 보면은 막 어떤 아저씨들이 에이 뭐 개를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허허거리면서 그냥 지나가시고 네. 스트레스에 좀 둔감해지셔야지 보호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 스트레스를 우리 강아지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명상하기 명상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명상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 강아지한테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명상을 하거나 내 마음이 이제 편해졌을 때 강아지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명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좀 긍정적으로 대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긍정적으로 대해주시는 거는 우리 애기 다치거나 아플까봐 어쩌지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 우리 뭐 할까? 또는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기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애기가 이제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한다고 걔가 행복할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아니 종료가 아니고요. 강의가 종료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이제 보호자 대부분 노령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애기랑 헤어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